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레기들의 전성시대로 잡았어요. 기레기들의 전성시대. 먼저 포털 살펴보고 시작을 할게요.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현재 오후 3시 기점으로 여러분들 운전하시거나 또는 작업하시거나 이런 분들 지금 실시간 뉴스를 검색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문재인 아베 11분 동안 드라마틱한 13개월 만이라고 하죠. 환담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재밌습니다. 요게 한국에서는 띄워 그 의미를 상당히 부여를 하고 반면에 일본은 깎아. 요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본이 의미를 축소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려야 돼. 요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가 쭉 언론 모니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몰라. 또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아베랑 소매를 붙잡아서 대화를 청했다 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 정부 측에서 만나자고 한 거 얘기하자고 이렇게 정상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합 장소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기습을 한 거예요. 기습을. 실제 배석하는 통역들도 없었잖아요. 처음에. 저는 상당한 고도의 외교적 노림수였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는 무척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탁 서프라이즈 탁 붙잡고 얘기를 하자 그런 거야. 근데 거기서 안 해, 싫어 이럴 수 없잖아요. 액션이 들키니까. 그렇죠? 그래서 11분 동안 함께 앉아있는 그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 자, 지금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 사이드에 같이 동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소미아는 미국이 하고 싶어 하던 거거든, 원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동북아 안전 질서의 핵심은 바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에요. 근데 한국이랑 일본은 동맹을 할 수 없잖아요. 적대적 역사의 관계가 청산이 안 돼서. 나름대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한국 당시 박정희 정부를 압박해서 이끌어내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실제 한일 협정 또는 국교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거든요. 한일협정까지. 다음 단계는 한미일 삼각 동맹인데 그건 안 돼.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전 단계로 한 게 지소미아란 말이야.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서. 그리고 미일 동맹, 한국 동맹. 그래서 이제 유사 삼각 동맹 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연내에 북미 회담을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북미 회담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어. 지소미아도 깨고 한국 이러다가 중국이랑 붙고 북한이랑 붙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외교전에서. 그래서 아니다. 우리 사실상 미국 정가를 보고 한 거예요. 대통령은. 워싱턴에다가 한 제스처란 말이에요. 자, 나는 계속 봐봐. 헤이 트럼프, 헤이 다 그 친구들 있잖아요. 난 지금 아베랑 계속 이렇게 협상하려고 그래. 아베가 경제 침략해서 그런 거야. 나는 이거 지소미아 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삼각 구도를 통한 동북아 안정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에 우리는 함께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거기 딱 걸린 거지, 아베가. 결국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남북 대탕트 그리고 북미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이른바 한반도 신경제축이라고 하는 경제 발전으로 넘어가는 평화에서 경제 발전으로의 선순환을 주장하는 대통령의 일관된 외교 이니셔티브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 바보들. 기레기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문재인 아베 만남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고도의 노림수가 성공한 거예요. 그럼 워싱턴에서 뭐라고 그랬어? 저 아베 새끼 왜 저래 저거?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얘기하자는데 잊어보니까 저놈이 저거 자꾸 삐딱선 탄 거네 저거.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일본이 돈으로 쳐발라서 미국 보수 그 매파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투샷을 청와대가 선물한 겁니다. 여당의 총선 기획단이 떴대요. 금태섭 의원이 총선 기획단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 말들이 많죠. 공지영 작가는 반대하고 금태섭. 그런가 하면 부산 국회의원 누구냐 장재원은 다른 목소리까지 포용하다니 라며 부럽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묘한 또 뉘앙스를 남기고 있는데 여하튼 총선 기획단 출발부터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 이상한 또 똥볼 차고 나왔네. 가짜 개헌 문건이다. 국민 우롱하고 있다. 진짜를 공개하라. 자, 요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데 어느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거지? 군인권센터가 하태경이 언급한 계엄령 최종 문건이 야 그거 위 변조된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네요. 결국은 지금 군인권센터 소스는 검찰 또는 검찰 사이드에서 입수한 자료라는 것이고 또 하의원의 자료는 출처를 지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거짓말하는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계속 팔로우해서 여러분들 핵심만 전달해 드릴게요. 디테일을 다 여러분들이 깨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하태경과 군인권센터가 붙었습니다. 장성규가 선을 넘는 장성규가 계속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진짜 위태위태하더라 이 장성규 씨. 네. MBC 아나운서 시험 받아 떨어진 친구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되게 아슬아슬한 토크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방송가의 인물의 부침을 많이 봤잖아요. 장성규 씨의 인기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장성규 씨에 대한 이제 팬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넘는 토크는 결국은 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재주가 많은 친구라서 제가 높아심에 오보 쓰면 출입 제한하겠다. 법사위가 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 어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법무부가 개혁 가이드를 내놓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피의자들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와 관련해서 검찰에 대한 과도한 언론의 수사, 과거에 검찰 방에 들어와서 뭐 자료 훔쳐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기자들이. 근데 과도한 취재 그리고 검찰이나 검사와 관련해서 오보를 쓴 기자는 출입을 정지시킨다. 뭐 이런 일부 조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근데 오보를 쓰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출입 제한을 하는 주체, 오보에 대한 판단 주체가 검찰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검찰이나 언론계나 지금 다 과잉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과잉 상태. 차분하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양 사이드가 다 떠 있어요. 그럼 실수가 나옵니다. 그죠? 피해자 혈흔을 알고 있었다. 고유정, 정말 무서워요. 재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었는데 고유정 씨가 전 남편 살해 이후에 펜션 주인이랑 전화하는 목소리를 듣고 막 경악 치를 떨었다는 거야. 다 재판 지켜보는 사람들이 호러 무비를 보는 것 같았대요. 해경 청장이 세월호 헬기 때 청장이 탑승했는데 논란이 됐어. 오늘 조현배 해경 청장 어떻게 생겼나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기셨네. 요분이 조현배 해경 청장이래요. 해경 청장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면 자 보세요. 병원에 이송돼야 할 학생이 아닌 해경 청장을 당시 태웠던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뭔 말이야 이게. 유감을 표명하는데 지가 무슨 일왕이야? 사과하라니까 유감이라고 통석에 금을 변치 못해? 그렇게 얘기하지 왜? 무슨 유감을 표명해 지가 뭐라고. 해경 청장이면 우리가 그냥 우리 서번트잖아요. 퍼블릭 서번트. 공복이잖아 공복. 응? 유감을 표명해? 유감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참네. 사전 찾아줘야 되나? 자, 유감 볼까요?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야.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다. 라고 한 거야, 유족들한테. 위급한 구조 학생이 타야 될 헬기를 자기들이 의전용으로 타서 마음이 차지 않고 못마땅하고 나 되게 섭섭해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제정신이라고 봐야 됩니까? 말뿐인데 왜 그러냐고 하지 마세요. 말이 전부예요, 전부. 정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건 기본적으로 정신 자세가 안 된 거죠. 조현배 해경청장.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안 되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뒤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안 할 줄 알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삼천 구함에 헬기가 세 번이나 뜨고 지도록 대기하고 있는 학생을 안 태우도록 한 작자가 누군지 해경에서는 파악하면 알잖아요. 지네 조직이니까 다 불러들여가지고 대질 질문하고 야 너 이리 와. 3009호에 있던 놈들 다 와. 저기 제대했는데요. 제대한 사람 다 데려와. 자 여기 환자 여기 있는데 누가 태우지 말라고 그랬어. 하면 다 나오지요. 털면. 자기 살려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다녀왔는데 책임자들 빼고 현장 실무자들은 다 저 위를 가르친대요. 해경청장, 서해청장 저 사람들이 그랬대요 라고. 근데 못 불렀어요. 아직 못 부르고 있잖아. 그걸 해경에서 해야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만 태우고 돌아갔다. 이런 것이죠. 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단독 이정재 임세령 이 미국 영화제 행사에서 발견이 됐대요. 이거 되게 기사가 되게 커요. 이정재랑 임세령만 나오면 그죠? 우발적 범행이라던 고유정 성추행하려고 그래가지고 전 남편이 우발적으로 한번 찔렀다라고 했는데
무려 15차례 찌른 게 확인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섭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제가 영화 김광석을 취재 제작하면서 느낀 건데요. 검찰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은 아주 전문, 확인 안 된 얘기들 가지고 진실에 접근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경찰이 아니라고 그러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현 남편도 자칫 살인자 될 뻔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혐의와 형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 죽은 것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그걸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보고 죽였다고 혐의까지 올가미가 채워지면. 근데 경찰을 상대로 싸우는 거 봤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춘재 때문에 새롭게 드러난 화성 연쇄살인 혐의로 형을 살았던 윤모 씨.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세상이. 그나마 이제 뭐 재심을 한다고 하는데 재심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외부에서 이 의혹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기하고 유의미한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언제라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김광석 법, 국민들에게 의혹이 남은 변사 사건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언제라도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이른바 김광석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모욕죄, 김광석 씨 부인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 뭐 등등으로 해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넘네요. 2년 한 2개월째 계속 조사받고 불려다니고 있는데 고통스럽죠, 사실. 그런데 진실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담담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나마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잃는 일은 정치사에 큰 비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고발 뉴스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미디어 뉴스였군요. 한번 업로드된 걸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언론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2월에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위헌 법률 제청을 한 것처럼, 신청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2심에서 유죄를 내린 부분, 사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돼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걸로 정치 공세가 계속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인상을 줬다라고 해서 유죄가 나왔어요. 벌금 300만 원인가? 그게 인용이 되면은 5년간 정치 재개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40억 원대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나라에 다시 뱉어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정치도 못하게 하고 사람 죽이는 거죠. 근데 공표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처벌을 해야 될 텐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른바 관심법. 내가 그런 것처럼 보여.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그런저런 상황을 다 감안해서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를 잃는 것은 정치사의 큰 비극이다. 잘못했으면 언제든지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질 일이 아닌데 계속 날아가는 사람들, 그거는 그 배우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박찬주
삼천교육대, 진짜 이게 삼천교육대에 대해서 새롭게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박찬주 전 대장, 임태훈이라는 사람이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개업 문건도 공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삼천교육대 저런 놈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여하튼 임태훈 씨가 한마디 했어요. 군인 연금이 박탈됐으면 좋겠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속보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요거 좀 봐야 됩니다. 상 주고 돈 버는 언론사들. 얼마 전까지 조선일보에서 청령 봉사상, 경찰들에 대해서 상을 줬잖아요. 청령 봉사상, 조선일보에서 준 거예요. 여러분들 청령 영화제 있죠? 그것도 조선일보사에서 주는 상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상을 줄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항상 상은 누가 줘요?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유, 잘했네, 잘했어요. 선생님이 주는 거잖아요. 어떤 도덕적이고 지위에 있어서 우월성을 전제로 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근데 조선일보가 청령 봉사상을 오랫동안 주면서 과거에 고문경찰관한테도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 제기했는데 저희 고발 뉴스에서도 열심히 제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폐지될 줄 알았는데 했어요. 올해도. 청령 봉사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청장은 안 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을 받을 공적서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인사 자료 같은 게 올라가잖아요. 조선일보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로 경찰 인사 자료가 쭉 올라가는 거죠. 이 사람이 잘한 거 못한 게. 그럼 조선일보가 쥐고 흔들 수밖에 없는 거지. 검경의 조사도 그러니까 사장실에서 받는 거죠. 회장실에서 기자들 배석시키고 그런 게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하나의 일단이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앞으로는 1계급 특징은 없애기로 했대요. 근데 공적조서 계속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것도 주지 않기로 했대요. 그리고 심사위원단에 경찰이 개입하지 않기로 했대요. 자, 요거 정도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경실련에서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슨 뭐 브랜드 대상 소비자가 뽑은 무슨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언론이 기업들을 상대로 사실은 광고 영업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언론이 지네가 무슨 뭐 지고지순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기업들을 상대로 상 주는 거야. 가장 많은 수익을 이른바 상장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게 동아일보래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저는 동아일보가 과연 상 받을 짓을 했느냐. 동아일보가 친일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각고의 반성을 했는가. 여전히 과거 해고 언론인들이 배회하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과거 독재 시절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했느냐. 그리고 최근에 뭐 MBC 보면은 동아일보 사주 가족이 모 고등학교에서 뭐 특혜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여하튼 동아일보가 상 주고 돈 버는 1위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언론 사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 주겠다고 쭉 부르면은 경찰 간부들이 쫙 와서 정보 상신하고 조선일보 다 상 주겠다고 기업들한테 야 너네 광고 협찬비 가져와 그럼 쫙 해가지고 줄서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뇌물 전달의 최고 책임자가 총수야. 과거 삼성 엑스파일 당시에. 근데 아무도 과거의 책임을 안 물어. 그리고 새로운 신당을 지금 차리는데 대한정당을 거기에 다 대권 주자로 자기를 막
모셔가려고 그래. 돈 많으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습겠어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계속 자기들 권세는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반성할 수 있겠어요. 계속 사람들이 넙죽넙죽 엎드리는데. 그렇죠? 이재용, 그 동아일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아일보, 한때 민족지 동아일보는 없어요 지금. 이재용이 상생하자, 100년이 유지될 삼성을 만들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임직원에게 쭉 돌렸대. 삼성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동아일보 일면 톱으로 딱 썼어. 이재용 100년 삼성 만들자. 키워드는 상생. 심지어 다른 매체도 이렇게 안 했는데 이거를 타게 달고, 앞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저 같으면, 제가 삼성 마케팅 총책이면 이런 사랑스러운 동아일보에게 달라는 거 다 주겠어요. 보세요. 여기 딱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 뭐라고 보여요? 단독이래 이게. 이 수만 명의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뿌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다 기사 났어. 응? 다른 매체 다 기사 났다? 근데 그걸 자기네만 딱 단독이라고 딱 달았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봉투 열렸네. 요거죠, 요거. 돈 달라고. 응? 우리가 일면에 썼는데, 일면에 혹시 삼성에서 못 볼까봐, 안 보일까봐 일면 톱으로 딱 썼는데, 그나마 또 이 기사를 또 못 볼까봐 단독이라고까지 쓴 거야. 이거 국민들 보라고 한 짓이겠습니까? 아니면 삼성 광고 책임자 보라고 한 짓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라고 찍어내는 신문이 아니에요. 조정동의 신문은. 광고주, 그들을 지배하는 영원한 심판받지 않는 권력자, 재벌들 보라고 상납하는, 상신하는 신문입니다. 그 정체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하나만 더 기사 보고, 한겨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은데, 자, 방금 그 동아일보의 냄새나는 단독과 달리 한겨레 단독이 오늘 있었어요. 여기 딱 단독. 한겨레 단독. 뭐라고 쓴 기사냐면, 세월호 아들 사체 검안서 2장을 가져온 어머니의 힘이 컸다. 바로 사참위 특별조사위원회의 김진희 조사 이과장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번에 헬기로 20분이면 될 거리를 배 5번 바꿔 태워가면서 5시간 만에 도착하기 위해서 애를 죽였다는 조사. 이를테면 세월호 이른바 국가 살해설. 정부가 죽였다. 구조를 불가항력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 살인을 한 거다라고 하는 국가 살인설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조사 내용을 꺼낸 거잖아요. 국가가 이거 제대로 했으면 살았을 텐데 죽었으니까 죽였다고, 물론 과하다고 뭐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였다고. 이 김진희 조사 이과장이 밝혀냈어. 사실 저도 이런 인터뷰 기사 하나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겨레가 이런 인터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임군이거든요. 임군의 어머님이 구조 직후에 바이탈 사인이 있었어. 맥박이 잡히고 산소 포화도가 69%, 정상인이 90%니까 상당히 낮긴 한데 기도를 개방해서 삽관을 하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하면. CPR보다도 빨리 삽관을 하면. 그래서 사참위 조사관들이 조사를 했어. 근데 이 조사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밝혀냈어. 무슨 말이냐면 이 어머니, 임군의 어머니가 이런저런 수소문 끝에 사진을 2장을 입수해서 가져다 제보한 거죠. 이 김진희 조사 이과장한테. 따지고 보면 사참위 특조위도 유가족들이 만든 거란 말이야. 유가족들이 피눈물로 발이 부르치도록 걷고 울어서, 눈물이 빠지도록 울어서 만든
세월호 유가족들이 만든 단체에 세월호 유가족이 가져온 자료 가지고 우리 김진희 과장 등이 수고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저는 이런 단독은 좋다고 생각해요. 시간차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단독, 생색내기 단독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마저 우리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지나간 것을 발굴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한결의 유의미한 단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걸로 간단하게 실시간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